안녕하세요. 전마음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전자책 리더기들을 한번 소개하는 그런 자리를 가져볼까 합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기들이요, 실제로 다들 연식이 좀 오래돼서 최신 제품과는 좀 거리가 있지만요, 이런 기기들이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될 수 있는지 그 관점을 이해를 해준다라고 하는 관점, 그리고 어떤 차이점이 있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수준이다라는 거, 그런 감만 잡는 용도로 보신다면은 전자책 리더기와 기존의 스마트패드 그리고 스마트폰이 어떤 식의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기기들이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기들입니다. 왼쪽에 있는 두 개의 기기가 스마트폰과 아이패드, 요 세 번째 있는 모델부터 오른쪽에 있는 마지막 모델까지가 전자책 리더기라고 하는 전자잉크 베이스의 단말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책 리더기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기존에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디스플레이 방식이 주로 LCD든 OLED든 어떤 방식이 되었든 간에 직접 빛을 내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화면은 항상 빛이 나오는 형태인 겁니다. RGB 색깔을 섞어서 그 각각의 빛들이 직접 쏘아주고 쏘아지는 빛을 우리가 직접 보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전자잉크 같은 경우는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입자들 자체가 자기들이 색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흰색 또는 검은색으로요. 화면이 바뀔 때마다 여기에 있는 입자들을 흰색 또는 검은색 면이 보이게끔 이렇게 바꿔주는 그와 같은 화면 전환 작업을 각각 해주는 디스플레이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점은 눈이 굉장히 편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빛을 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눈이 느끼는 피로도가 확실히 낮아요. 배터리 사용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화면이 전환될 때만 전기가 소모가 되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하드웨어가 구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기만 사용을 하는 형태로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전기 사용량이 굉장히 작습니다. 직접적인 햇빛 아래 들어가게 되면은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 같은 경우는 아무리 빛을 강하게 해도 햇빛이 굉장히 강한 날에는 빛이 약하고 잘 눈에 안 들어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오히려 스스로의 색깔을 바꾸고 스스로 빛을 내지 않는 전자잉크 베이스의 전자책 리더기의 경우에는요, 강한 햇빛 아래에서 오히려 훨씬 더 선명하게 잘 보이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단점도 굉장히 명확합니다. 컬러가 지원되는 단말기가 거의 없어요. 최근에 나온 단말기가 있기는 한데요, 이 전자잉크의 색감이라는 것이 LCD나 OLED 화면에 비해서는 굉장히 색감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비싸지게 됩니다. 반응 속도가 굉장히 늦습니다. 화면 전환을 하는 속도 자체가 굉장히 늦기 때문에요, 변화가 많은 화면, 동영상 화면은 여기를 통해서 보는 것이 거의 좀 불가능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액정 자체가 굉장히 약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LCD나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몇 번 떨어뜨리거나 하면은 금이 가고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전자책 리더기 같은 경우는 그와 같은 정도로 떨어뜨리면은 아예 액정을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전자책 리더기를 하나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단말기가 13인치 대화면을 자랑하는 오닉스사의 맥스룸이라는 전자책 단말기입니다. 제가 가장 최애하는 전자책 리더기이기도 하고요, 13인치의 큰 화면이 최고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안드로이드 쓰듯이요, 요 안에 어플을 깔아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보고자 하는 책이 있을 때 해당하는 책에 대한 설치를 하고 그 책을 바로 볼 수가 있다는 점, 그 점이 굉장히 유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보, 리디북스, 알라딘, 예스24, 밀리 서재 등 모든 전자책 서점이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자잉크를 다룬 단말기 치고는요, 액정이 비교적 튼튼한 편에 속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일반 LCD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약한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요. 단점은 전자책 리더기들 중에서는 거의 최고가의 모델에 속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요, 리디북스에서 책을 보는 것은 굉장히 편하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화면이 워낙 크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담아서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책들 중에서 가끔 PDF 형태로만 출간되는 책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좀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서적 중에 그런 책들이 많더라고요. 그랬을 때 PDF 책의 경우에는 글자 크기를 확대 축소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맥스루미 같은 경우는요, 화면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별 무리 없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점, 이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단점도 명확합니다.
이와 같이 그림이 많이 들어가 있는 책들 같은 경우는요, 흑백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거, 이 점은 확실히 아쉬운 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여드릴 단말기는 리디페이퍼 프로입니다. 아까 보셨던 맥스 루미가 13인치라면요, 리디페이퍼 프로는 7.8인치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 7.8인치 화면으로도 사실 웬만한 책은 편안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휴대성은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책들, 글자 위주로 되어 있는 책들, EPUB으로 되어 있는 책들은 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갔을 때 단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요 리디페이퍼 프로 같은 경우는 리디북스의 전용기이기 때문에 다른 전자책 도서관은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이 하나의 좀 큰 단점이 되겠고요. 대신에 또 오히려 하나의 장점은 있어요. 리디북스 사이트에서는 원래 한 번에 지원되는 단말기가 5대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5대가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추가로 쓰기 위해서는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기기 중에 몇 개는 해제를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요. 리디북스에서 나온 전용기 같은 경우는 이 단말기 숫자에 카운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여러 개의 리더기에 연결이 가능하다는 것, 이 점이 굉장히 좋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리디페이퍼 프로의 또 굉장히 안 좋은 약점 중에 하나는 액정이 가장 약한 축에 속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가족이 총 3대의 전자책 리더기를 액정을 해먹었는데요. 그 중에 2대가 바로 이 모델 리디페이퍼 프로였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살펴봤었던 맥스 루미와 같이 흑백으로 되어 있는 화면은 칼라 사진을 담고 있는 책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흑백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진은 좀 클리어하지가 않은 이런 단점이 있고요. PDF로 되어 있는 책의 경우에는 이 7.8인치부터는 아무래도 좀 보기가 불편합니다. 눈에 힘을 많이 줘야지 볼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여드릴 단말기는 아이패드 미니 3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이것도 한 7년 전 버전인데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스마트 패드류이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해서 모든 전자책 서점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교보, 리디북스, 알라딘, 예스24, 밀리의 서재 등 모두 활용이 가능하고요. 이 화면 크기는 7.9인치로 휴대성이 좀 강조된 크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자잉크를 사용하는 다른 리더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디스플레이 강도를 자랑한다는 거. 이 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스마트 패드류 단말기의 최고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이패드로 했을 때도 글씨는 잘 보이죠. 잘 보이는데 오랜 시간을 보게 되면 사실 눈이 굉장히 좀 피곤하더라고요. 제 눈이 약해서 더 그런 면도 있는데요. 한 1시간 이상 독서는 사실상 아이패드로는 좀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컬러가 필요한 책들 같은 경우도 명확한 색감이 보이기 때문에 색감이 중요한 책의 경우에는 다시 결국 아이패드로 가지고 와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PDF 파일로 되어 있는 책의 경우에는 작은 화면에 보여주기 때문에 글씨를 확대 축소할 수는 있지만 매번 그렇게 해서 보기에 좀 불편하기 때문에 잘 보지 않게 된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비슷한 화면 크기를 가지는 리디페이퍼 프로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더 선명하게 잘 보이는 것 같아 가지고요, 눈에 조금 더 힘을 주면 볼 수는 있다? 그런 장점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사실 아이패드를 통해서 전자책을 읽을 때 가장 큰 단점은 아이패드가 너무 강력하다라는 데 있습니다. 아이패드로 할 수 있는 일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책을 읽어야지 라고 하면서 이 아이패드를 들었다가 어느 순간 웹서핑을 하고 있고 카톡을 하고 있고 누군가와 어떤 SNS를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요. 독서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아이패드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안 좋은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거, 요거 알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기기는요, 하이센스에서 나온 A7이라는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인데 특이하게 전자잉크 디스플레이를 취하고 있어요. 일단 6.7인치라는 화면 크기로 스마트폰 치고는 좀 큰 화면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무래도 다른 전자책 리더기에 비해서는 화면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작은 화면으로 휴대하면서 읽기는 이 기기만큼 좋은 전자책 리더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기기 같은 경우도 안드로이드 베이스로 돌아가는 기기이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모든 전자책 서점의 활용이 가능하긴 합니다. 교보, 리디북스, 알라딘, 예스24, 밀리의 서재 등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요.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이 폰 같은 경우는 중국산 안드로이드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구글 플레이가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어떤 여러 가지 우회 방법이나 아니면은 구글 플레이 이외의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있는 앱을 통해서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깔아야 된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한계점이고 안 좋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자잉크 리더기 중에서는요, 가장 강한 디스플레이 강도를 자랑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거의 그 스마트폰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자잉크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구매 당시에 스마트폰 치고는 좀 저렴한 금액인 45만 원 수준으로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세컨드 폰으로 사용을 한다는 개념으로 했을 때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컬러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색감이 중요한 책의 경우는 보기 안 좋다라는 거, 그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리디북스 들어가서 보면 리디북스에서도 이와 같이 책을 바로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이와 같이 책을 보는 데는 굉장히 좀 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고, 마찬가지로 PDF로 만들어져 있는 책들 같은 경우는 화면이 너무 작기 때문에 제대로 읽기는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컬러가 중요한 책들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완전히 까맣게 나오기 때문에 거의 검게 나와서 흑백으로만 볼 수 있고, 요 색감을 느끼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점이 단점으로 작용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기기는 제가 지금 메인폰으로 사용하고 있는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이것도 벌써 3년 정도 지난 기종이네요. 이 기종에서도 보시면요, 결국 스마트폰에다가 전자책 리더 어플을 깔아서 보는 용도이기 때문에요, 그냥 핸드폰으로 보시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서서 보셨던 아이패드와 단점은 명확하게 동일합니다. 딴짓하기 너무 좋다라는 거, 그리고 눈이 굉장히 좀 피곤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에 비해서 확실히 장점도 명확하죠. 컬러 잘 보인다라는 거,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설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모든 전자책 서점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 마찬가지로 이렇게 리디북스 사이트 들어가서 보시면요, 설치되어 있는 책들 마찬가지로 보기에는 큰 무리는 없고, 잠깐 보기에는 글씨 확대 축소도 가능하기 때문에 책을 읽을 때는 무리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림이 표시되어 있을 경우에도 색감을 살려서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요즘 굉장히 장점이 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PDF로 만들어져 있는 책들 같은 경우는 글자가 너무 작아서 사실상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점, 이 점은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사실 이 스마트폰으로 책을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스마트폰에서는 계속해서 읽고자 하는 책이 있을 때 EPUB 방식으로 만들어진 책의 경우에는 TTS, 그래서 텍스트 투 사운드라고 해서 책을 읽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주로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서 듣게 되는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저는 활용을 많이 하고 있으니 이 또한 굉장히 좋은 활용법이 될 수 있다는 거, 이 점만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실제로 잘 사용하고 있는 전자책 리더기들을 어떤 때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는지를 한번 소개하는 자리를 가져봤습니다. 연식들이 다들 좀 오래됐어요. 가장 최근에 산 기기도 2년 전에 산 기기고, 가장 오래된 기기는 거의 7년 전에 산 기기라서 연식은 굉장히 오래됐지만 한번 기기를 잘 사두면 이렇게 좀 오랫동안 잘 활용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요즘 최근에 나온 기기들 중에서도 이 각각의 기기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그 점 정도만 확인을 하시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내가 나한테 맞는 활용도에 맞춰서 기기를 한번 골라보시면 그게 또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고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